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땠습니까? 저는 좀 어제보다 추운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쌀쌀하게 느껴지지? 저도 그랬는데요. 네, 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어제보다 2, 3도 높은 수준이래요.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춥나? 마음이 춥습니까? 오전에 보니까 한 예. 10도라고 하고 네. 낮에는 또 큰 폭으로 오릅니다. 서울이 한 25, 26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그래요? 일교차 주의하셔야겠고 예. 건조한 날씨도 이어집니다. 산불 위험이 산불이요? 네, 산불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하잖아요. 작은 불씨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벌써 2025년도 3분의 1이 다 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5월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새벽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 어떻게 됐습니까? 결렬됐습니다. 그래요? 어제 예. 오후 5시쯤부터 9시간가량 협상을 이어갔는데 네. 합의점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핵심 쟁점이 임금 인상 여부 그리고 통상임금의 범위였는데 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기본급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노조 측의 입장 그리고 통상임금 자체를 낮춰야 한다라는 사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그래요.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은 오늘 새벽 2시에 이렇게 노사 임금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새벽 첫 차부터 안전운행 이른바 준법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노조가 말하는 이 안전운행은 건널목 앞에 우선 멈춤이나 휴게시간 준수 등 말 그대로 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행한다는 건데요. 총파업은 하진 않지만 안전수칙에 따라서 버스를 운행한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운행 간격이나 속도 등을 조절해서 사실상 버스 운행을 지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완만한 단계의 쟁의 행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출근길 어떨까요? 일단 YTN 좀 빨리 보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도에 예. 따르면 아직까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크게 들리진 않고 있는데 그래요? 문제는 예. 이제 출근 시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날이 밝으면서 차들이 늘어나면서 운행 지연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합니다. 지하철 출근 혼잡 시간대 운영을 오전 10시까지로 연장을 하고 열차 투입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출근 시간대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운영하고요. 이 구별 셔틀버스 운행 노선도는 서울시와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울시와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이렇게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네, 반탄파인 김 후보와 찬탄파인 한 후보의 양자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2차 경선 결과도 선거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순위나 그런 득표율도 예.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게 된다면 바로 본선 행이 결정될 예정이었는데 결선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두 후보 모두 압도적인 승리는 거두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오늘 오후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거쳐서 다음 달 3일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네, 떨어진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도 관심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보수정이 그런데 일제히 한덕수 대행 출마 여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을 아끼던 당 지도부의 입장도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것이 결국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보수진영 대선 전략의 상수로 놓는 일종의 공식 선언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놓고 미묘하게 두 후보의 입장이 다른데 이 점도 주목이 되고 있어요. 이 두 후보의 태도가 결선 투표의 변수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두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뒀는데 적극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성을 띈 만큼 잡음 없는 단일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면서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 측은 한대행을 포함해서 당 밖의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에 대한 당원들의 기류를 면밀히 파악한 뒤에 단일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 대선 시간표 좀 한번 볼게요. 대선 시간표상 단일화 시점 만약 단일화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그 대선 후보 등록일이 5월 11일까지입니다. 5월 11일까지요? 네, 5월 10일, 11일 이렇게 그럼 열흘 정도 진행이 남은 되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열흘이 중요하다는 그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투표용지 인쇄가 5월 25일이에요. 네. 마지막 사전 투표가 5월 29일과 30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20여일 안에는 단일화를 맞춰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다음 달 말에 사전 투표면 사실상 투표가 한 달 정도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달 11일이 1차 데드라인이 되는 예. 셈이고요. 예.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다음 달 25일이 두 번째 데드라인입니다. 2차 데드라인.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용지에 양측 후보의 이름이 다 기재가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유권자들의 오인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때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만약에 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기호 2번으로 등록을 하려면 입당부터 해라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29일, 5월 29일 직전에 막판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거론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언제 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할지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외에도요. 지금 새미래 민주당 이낙연 고문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 더 큰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에요? 맞습니다. 이른바 반 이재명 세력 규합을 기치로 내건 빅텐트의 운명도 역시나 열흘 정도를 앞두고 있다는. 그랜드 텐트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까지 한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네. 치열하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낙연 상임고문은 아무나 무턱대고 손잡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협력하겠다라는 원칙을 내걸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한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하기 전에 이 상임고문이 먼저 빅텐트에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예. 한편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3자 구도 필승론을 내세우면서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네네. 한대행의 출마 자체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낮다. 한대행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낮다면서 황금 텐트라도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전날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빅텐트가 아니라 스몰 텐트라도 함께하겠다라면서 가치 중심의 선거 연대 가능성에는 문을 열어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제 경선에서 떨어진 홍준표 후보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고요? 네. 2차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온 뒤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고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90도로 인사한 뒤 퇴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또 글을 썼습니다. 여기선 탈당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예.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 네.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한다라면서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의 30년 정치 인생도 이로써 이번 대선 도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 홍준표 표심 또 안철수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관심이었는데 네. 일단 홍준표 후보 캠프에 합류했던 현역 의원들이요.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 오전 9시에 지지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유상범, 김대식, 백종원, 김위상 의원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오늘 오전에 여의도 대합빌딩 캠프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또 홍준표 캠프 조직을 담당했던 이용수 세미준 중앙회장과 조직총괄본부장, 김선동 전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 원외 당협위원장 53명도 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홍준표 후보의 정계 은퇴 선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걸 만류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 편지에서 지금은 홍 후보가 은퇴할 때가 아니다. 보수당을 바로 세우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힘을 북돋아달라. 지금은 아니다. 거듭 강조를 했고요. 예. 아직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다. 당원도 국민도 아직 홍준표를 믿고 있다라면서 김문수는 늘 홍준표 후보님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의 정계 은퇴까지 짚어봤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 선거법 상고심이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선고 기일이 정해졌는데 네. 내일이에요?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결정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3시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34일 만에 나오는 그렇군요. 겁니다. 결론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서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전원합의 과정을 거쳤고 네. 대법원은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에 곧바로 표결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이 자진 회피했기 때문에 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까지 총 12명이 판결에 관여를 하고요. 네. 이 중 과반이 동의하는 결론이 판결의 주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 3가지. 네. 자, 어떤 가능성들이 있습니까? 자, 일단 전원합의체가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상고는 기각이 되죠. 네. 이 경우에 무죄가 최종 확정됩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네. 반면에 2심 선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네. 파기환송 재판의 시일이 좀 걸리는 만큼 대선 레이스 자체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예. 곧장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파기 재판이에요. 이게 네. 대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깨고 파기환송심 없이 직접 형까지 정해서 선고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요.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집니다. 대법원이 1, 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 네. 이 3가지 결론 중에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다치를 올리게 되는데 강금실 전 법무장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쭉 거론되는 그 선대위 구성 면면을 보면 네.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강조했던 통합의 방점이 찍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은 본선을 이끌 통합 캠프 1호 격으로 보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이 가장 먼저 이 후보 입에 오른 게 신호탄이었고요. 네. 말씀하신 친노무현계 강금실 전 장관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예. 또 유승민계로 경북에서 3선을 한 권오을 전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합니다. 비명계 인사들도 선대위에 합류한다고 하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함께 총괄 선대대책위원장으로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박용진 전 의원도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만 쏠리지 않도록 진보 진영을 더 다지겠다는 조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또 중요 고비 때마다 이 후보에게 쓴소리를 냈던 우상호 전 원내대표, 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부산 유일의 현역 의원인 전재수 의원 등도 선대위에 합류합니다. 네. 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진영과 계파를 초월한 대선 캠프로 지지층은 물론 중도 무당층 표를 확실하게 끌어모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부정청탁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검찰은 이게 전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고 이게 예. 김건희 여사에게 보낼 로비용이었는지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남부지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전 씨에게 가방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검찰은 조만간 전 씨를 다시 불러서 윤 씨가 건넨 물품들의 행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정전 이야기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일단 전력은 복구가 된 거죠? 네, 전력이 복구가 됐고요. 각국은 이제 원인 규명에 착수하는 단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의 커버 스토리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